실습에 들어가기 전에 완성된 제품을 갖고 먼저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이 보일러실, 여기 파란 선 기준으로 해서 이쪽이 보일러실, 이쪽이 온돌방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만드는 작품을 온수 온돌 기능사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까지가 560이 나와야 되는 거고, 이쪽이 자 950이 나와야 된다는 거 잘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일단 설명드리면, 자,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엘보 25A 엘보, 요게 이경 T소켓 25에서 15로 다운 소켓이라고 하죠. 25에서 15로 가는 소켓. 그리고 요게 레두샤 25에서 15로 다운되는 거. 자, 15A T소켓 20에 15로 다운되는 레두샤. 그리고 요거는 엘보인데 20에 15로. 그래서 다운된다고 해서 치수가 틀리다고 해서 이경티라고 하는 겁니다. 치수를 정확히 자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관 자르는 실습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것부터 자라보도록 하겠습니다. 25A란 이 내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경이 25mm라는 얘기예요. 이 내경이, 관의 내경이 25mm인데 25mm를 절단할 게 4개. 자, 도면 맨 아래 보시면 최장 길이가 560짜리에 이음 소켓이 하나 들어가죠. 그리고 170짜리, 그리고 170짜리 그 위로 보시면 170짜리 하나 들어가고, 또 위에 보시면 340짜리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 이음 소켓하고 엘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엘보와 이음 소켓 안에 라사산을 생각해서 그 길이를 잘라줘야 되겠죠. 안에 보시면 딱 라사산이 20mm 정도 나옵니다. 그럼 20mm를 라사산을 낼 것으로 생각해서 잘라주시면 그 치수에 맞게 자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큰 것부터 자른다고 하면 560에 이음 소켓 들어가는 부분이, 자, 560에서 170을 빼면 그 치수가 나오겠죠. 하지만 양쪽으로 이음 소켓과 엘보 이경 엘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20mm 양쪽으로 파이프와 파이프에 20mm 양쪽으로 들어가니까 20mm를 뺀 나머지를 잘라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카펜으로 길이를 체크하시고 파이프 커터로 풀러주신 다음, 관에 맞게 풀러주신 다음, 자, 이렇게 잘라주시면 길이에 맞게 잘라주시고, 자, 이제 요 자른 걸 가지고 전체를 다 사이즈에 맞게 먼저 재단을 다 해주시고, 요거는 제가 이제 시간상 생략을 하는데, 요거렇게 사이즈별로 4개를 재단을 해주시고, 파이프 머신을 사용해서 이제 라사 탭을 내주는 겁니다. 20A는 1인치에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1인치에 맞춰주고, 조여주시고, 기계를 작동하신 다음 오일이 충분히 나오게끔 닫아주시고, 자, 이제 탭을 내보겠습니다. 탭을 내신 뒤에 요런 칫솔을 사용해서
꼭 여기 고마틀 안에 나사 탭을 청소를 해주시지 않으면 다음 거 작업할 때 분명히 라사산이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자, 1차 깎고 나시면 자 25A를 깎았으니까 맞나 안 맞나 확인을 이렇게 해보셔야 되겠죠. 확인을 이렇게 해보시면 그냥 손으로만 돌려도 라스텝이 여기서 이 상태에서 이제 조여야만이 물이 안 새겠죠. 자, 그리고 이제 25A 다음 20이 되겠습니다. 20도 마찬가지로 길이를 측정을 해서 라사산 이렇게 산의 길이까지 생각해서 절단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도면에 260이라 나왔으면 25A는 20mm, 20A는 15mm 더 깎을 15mm에서 18mm 정도 깎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20A를 한번 깎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A는 자, 여기 20A는 한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 요게 400이 주어지는데 260이라는 치수에서 자, 레드샤 다운 소켓이라고 그러죠. 자, 20에서 15로 가는 레드샤가 들어가고 25로 가는 이경 엘보가 들어가니까 20은 15mm, 이쪽도 15mm가 되기 때문에 30을 빼주면 260에서 230이 되겠죠? 그러면 230을 재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0에 체크를 하시고 아까 25A 자르는 것과 동일하게 파이프 커터를 맞추시고 돌려주시면 자, 다시 또 너무 꽉 조이지 마시고 어느 정도 내 손 힘으로 대충 딱 조였다 싶으면 한 바퀴 돌리시고 또 한 번 반 바퀴 돌리시고 또 조여주시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면 파이프가 절단이 되는 겁니다. 치수에는 도면에는 260으로 되어 있지만 분명히 이경 엘보 그리고 레드샤 다운 소켓이라고 그러죠. 다운 소켓이 양쪽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라사탭 선까지 생각해서 안에 들어가는 것까지 생각해서 잘라주셔야 되는 거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20A 고마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까 요 반대로 넣어야 되겠죠. 자, 요거는 15와 20A용입니다. 고마트를 바꾸시고 20A는 4분의 3에 맞추시고 조여주시고 자, 풀은 다음 다시 관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센터를 맞출 때는 자, 닫아 놓으신 상태에서 자, 여기 헤드 안쪽에 홈이 살짝 나 있어요. 홈 안에 딱 넣으시고 그러면 센터가 잘 맞거든요. 그냥 여기서만 공중에 떠 있는 중간에 떠서 이렇게 흔들거릴 때 여기서 조여버리면 중심이 안 맞아요. 그럼 탭이 제대로 안 나겠죠? 요 고마틀 안에 탭 안에 살짝 밀어 넣어주시고 그대로 조여주세요. 그러면은 이거와 이거야 수평이 되기 때문에 탭이 아주 정확하게 나겠죠? 요렇게 지금은 너무 가까우니까 좀만 안으로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를 작동하시고 자, 절삭류가 나온 뒤에 절삭류가 나오면 그때서 자, 기계를 내리고 안으로 꾹이 눌러주시면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탭을 다 내신 뒤에 고마틀하고 끝선, 고마틀 헤드의 끝선과 파이프가 일직선이 될 때 맞춰서 끊어주시면 이게 정확하게 20mm 되겠습니다. 그거만 잘 생각하고 계시면 그럼 탭이 20mm가 낫다는 얘기예요. 근데 얻은 거는 18mm, 15A는 18mm 정도만 깎아주시고 25A는 20mm, 최대한 더 길게. 크면 클수록 조금 길게, 작으면 조금 작게 깎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깎고 나면 확인을 20A용에 맞는지 손으로 이렇게 싹 돌려보시면 저절로 이렇게 들어가지죠? 손으로 돌려도 그러면 맞는 겁니다. 15A에서 주의할 점은 자, 작은 거는 2개밖에 안 들어가요. 2개. 파이프가 잘라지는 거, 쪼가리 작은 양은 2가지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이 주죠, 길게. 자, 그거는 요렇게 긴 물통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거를 꼭 생각하셔서 절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요 밑에 도면 밑에 보시면 상세도 A-A, 상세도가 있죠. 여기에 바닥 T 중심선에서 물통 하단까지 10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파이프를 1000으로 자르면 자, 요런 부속 레드샤하고 요런 부속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속 길이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잘라주면 안 되겠죠? 탭 생각해서 탭 안으로 들어가는 거 18mm 계산하고 여기 레드샤 그리고 소켓 들어가는 거 생각하셔서 총 길이를 먼저 계산하신 다음 절단을 꼭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1m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레드샤와 소켓을 재본 결과 80mm, 8cm 정도가 나오니까 요거는 아무래도 탭까지 계산해서 8cm 나오니까 920으로 한번 재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는 여유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꼭 재단을 잘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920. 자, 처음에 순서가 25A부터 자른 이유가 요거는 하나밖에 안 돼요. 그럼 고마트를 하나밖에 사용 안 하는데 시험장에서는 저는 고마트를 기계를 하나를 가지고 시험장마다 조건이 틀린 게 고마트를 교환해서 쓰라는 시험장이 있고 아니면 15A, 20A용하고 25A용하고 따로 분리해 놓은 시험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체를 안 하셔도 되는 시험장이 있는가 하면 꼭 교체를 해야 되는, 알고 가시는 게 낫겠죠. 교체하는 방법이라든가. 꼭 칫솔로 청소를 해주셔야 탭이 망가지지가 않아요. 여기에 이물질이 껴있으면 거의 8, 90%가 탭이 잘 안 난다는 거. 탭이 안 나고 파이프가 찌그러든다는 거. 그래서 꼭 청소를 해주시고, 아마 시험장은 다 칫솔이 준비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꼭 청소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탭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5A도 잘 들어가는지 손으로 한번 이렇게 돌려보시면 탭이 잘 났다는 게 이렇게 표시가 날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정상적으로 탭이 라사산이 잘 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25A, 20A, 15A 탭 내는 건 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 동관을 절단을 하기 전에 밴딩부터 해야 되겠죠? 동관 길이가 지금 보일러실 이제 온돌방에 들어가는 동관입니다. 자, 요 파이프가 동관이라고 생각하고 연습용으로 제가 한번 접어보도록 하고 진짜로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먼저 하고 진짜로 들어가는 걸 설명하기 어려워서 요 파이프로 동관과 똑같은 접이식이니까
요거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동간 접는 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면에 보시면 동간이 제일 길은 부분이 일자로 되는 부분이 440. 근데 이제 꺾이는 부분이 있겠죠? 440에서 꺾이는 부분까지 생각하면 저희들이 이제 요거를 센터 90도 꺾여지는 부분을 센터에서 길이를 측정했을 때 440이라는 치수가 나오려면 일단 시범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밴딩기는 여기에 고정을 시켜놓고 자, 밴딩기를 앞으로 치수가 아까 440이라고 했죠? 그러면 90도로 이렇게 구부러지는 각도가 있기 때문에 이 센터에서 여기 끝나는 부분에까지의 길이니까 그거를 계산하면은 여기 꺾이는 부분이 더 짧게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자, 얼마를 빼냐? 여기 꺾이는 부분이 동간은 80이에요. 80이니까 자, 싱에서 요까지는 40이 되겠죠? 90도 있는 부분에서 40을 줄이는데 여기 안쪽으로 자, 파이프가 요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파이프가 그게 한 2cm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40 빼고 20 빼면은 그럼 380. 여기 보면 밴딩기에 보면 0도, 45도, 90도 이렇게 체크가 돼 있어요. 그러면 0도에 놓고 요렇게 걸쇠로 걸어 주시고 자, 밴딩기를 0에 했다가 끝나는 부분을 딱 맞춰 주셔야 돼요. 0에다가 맞춰 주시고 그대로 90도까지 접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접어 주시고 이걸 빼느냐? 빼지 마세요. 90도에 다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90도. 그러면 여기서부터 0에서 90도까지 꺾인 길이가 80이라는 얘기예요. 아까 전에. 근데 45도가 중간이겠죠? 센터겠죠? 거기가 40mm, 4cm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440에서 4cm를 빼고 안으로 들어가는 2cm를 빼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380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380, 네, 이렇게 90도 접었죠? 그런 다음에 90도에서 이렇게 마킹을 해놓으라는 이유는 여기서부터 다시 재야 돼요. 여기서부터 재는 거는 아까 40이라고 그랬죠? 40. 그러면 센터, 요번에는 이쪽 관에서 이쪽 관이 200. 요 부분과 이쪽으로의 꺾여지는 부분이 거리가 20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200. 센터에서 센터까지가 200이 나와야 되니까 요거를 계산하는 방법은 자, 200이면 이 상태에서 자, 90도 아까 90도에서 체크를 해 놓으라고 하셨죠? 이 상태에서 그러면 재보겠습니다. 자, 90도 체크한 데까지가 나오는 거리가 센터에서 나오는 거리가 60이에요. 60. 그러면 이 반대쪽도 90도로 꺾을 거니까 60, 120을 빼야 되겠죠? 120을 빼면은 200에서 120을 빼면 80. 그럼 90도 체크한 데서 80만 다시 체크하는 겁니다. 80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0을 체크해 주시고 체크한 80 부분을 8cm 부분을 다시 0에다 맞추시고 걸쇠로 걸어 주시고 움직이지 않게 다시 0에서 90도만큼 꺾어 주시고 자, 그럼 여기서 또 90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90에 체크를 하고 다음 거를 이어가야 되겠죠. 자, 그럼 먼저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요렇게 꺾으면 요 거리가 200이라는 거리를 재줬으니까 20이라는 거리를 재준 거니까 20cm라는 요 배관 싱에서 싱까지가 20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자, 정확하죠? 이제 20. 자, 그러면 똑같이 여기도 이제 45도로 꺾어야 되는데 자, 기존에는 이렇게 해서 들어갔지만 다음은 반대로 접어야 돼요. 그럼 반대로 그대로 뒤집어서
90도에 체크한 부분을 반대로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체크해 주시고 그대로 반대로 끼는데 여기서부터 45도 꺾어야 되는 부분이 이제 200이 싱에서부터 센터에서부터 200이니까 200이죠. 여기서부터 꺾여야 되니까 요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거리. 그러면은 요게 140이 나오는데 140이 아니라 여기도 꺾여져 나가는 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10cm, 1cm만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130, 꺾어준 데서부터 130. 자, 왜냐면 요 거리가 있죠. 요 거리가 아까 여기 관 센터에서 90도 꺾인 데까지가 60이라고 그랬죠. 60. 똑같이 60이죠. 또 60이니까 60 빼고 60 빼니까 100. 200에서 60 빼면 140. 140. 근데 140으로 하면은 안 나오더라고요. 130. 70이라는 걸 빼주는 이유는 45도도 꺾여야 되니까 그거까지 계산해서 빼주는 거예요. 요 수평을 잘 맞춰주셔야 돼요. 관이 찌그러지면 못 맞추니까. 자, 45도라고 써있는 부분까지만 구부려 주시고, 자, 그럼 여기서도 또 빼느냐? 아니에요. 45도에서 다시 마킹을 해줍니다. 45도에 마킹을 해주고, 그 다음 뺀 뒤에, 그러면, 자, 아까 설명드렸던 것 마냥, 요까지 꺾이는 부분까지 센터니까, 저는 130에 체크하고 구부러지는 게 일전이 더 나갔다라는 얘기예요. 일전이. 1cm가. 자, 요 1cm가 구부러지기 시작한 부분이 1cm가 더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60과 여기 10mm. 그래서 합이 70mm.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구부러지기 전까지가 130이 되는 거죠. 200에서. 그 다음은, 다음 꺾여지는 건 160. 여기서 이제 꺾였으니까 160. 그대로 160 가면 45도 체크한 데서 160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자, 45도 체크한 데서 다시 원위치로 돌려줘야 돼요. 왜? 원위치 각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45도 체크한 데서 반대쪽으로 돌려야 되니까 반대쪽으로 선을 그어줘야 되겠죠? 45도만큼 이렇게 구부려 주시면, 자, 딱 요 모양이 나왔죠, 이제? 그래서 요렇게 들어가는 거가 되겠습니다. 똑같죠? 자, 요렇게 만들어지는 게 이제 동간 밴딩. 요 동간 밴딩까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탭을 냈으면 이제 조립을 하는데, 중요한 건 테프론이에요. 테프론을 감을 때, 자, 우리는 나사 탭이 다 오른 나사 탭이에요.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조여지게 돼 있어요. 그럼 이 테프론도 물이 새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나사산 방향으로 돌려줘야 돼요. 똑같은 나사산 방향으로 돌려주는데, 어떻게 돌려주느냐? 자, 손으로 잡고 돌려주시는데,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여섯 바퀴, 일곱 바퀴, 여덟 바퀴, 아홉 바퀴. 그래서 이 파이프 렌치 조립을 할 때 파이프 렌치로 양쪽을 잡아주시고, 한쪽을 잡아주시고, 한쪽을 이렇게 잡으면 한쪽은 반대로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돌려줘야 되는데, 지금은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해서, 자, 요렇게 해서 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조여주시면. 자, 반대. (20mm) 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정확해지냐? 아니에요. 탭을, 이 길이는 재가면서, 사이즈를, 총 길이를 재가면서 더 조이고 덜 조이고, 그래서 테프론을 10바퀴에서 12바퀴 감으시라는 이유가, 덜 조이고 덜 조이고 해서 전체 사이즈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전체 사이즈가 얼마라고 그랬죠? 30mm, 플러스 마이너스 30mm가 오버가 되면 실격이기 때문에 꼭
요거 탭에서 생각했을 때 전체 길이를 생각하셔서 더 조이고 덜 조이고는 본인이 판단을 꼭 하셔야 돼요. 도면을 보시고 치수를 꼭 재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가조임만 먼저 해놓으시고 더 조일 수 있게, 아니면 조금 풀을 수 있게 가조임만 먼저 해놓으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계속 연결해 나가면 되겠습니다.